돼요. 왜 그러냐면 기존의 농법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하고 새로운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배워가지고 온 아들들 딸들하고 대립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 갈등 구조가 되면서 싸우고 자식이 져요. 또 문제는 왜 지냐? 노하우가 없고 경험치가 없으니까, 연륜이 없으니까 져요. 그러다가 보면 또 부모님 밑에서 한 3년에서 5년을 기죽어 살아야 돼요. 이 관계로 가거든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대립관계가 아니라 자녀들을 마케팅이라든지 마을의 농산물을 말씀하신 대로 팔아주는 일들을 그 역할을 맡으면 환영받거든요. 근데 인터넷은 또 어르신들이 아이들한테 다 배워요. 그거는 선생님이라고 해요. 그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건 농업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면 개무시를 하더라도 인터넷 얘기만 하면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그런 중간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켜주고 그 친구들이 농촌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이 관계를 하는데 그게 저는 5년을 바라봐요. 이런 친구들이 5년 정도 흘러가다 보면 이제 이 그룹이 생기고, 그 충남에서는 홍성이 제일 성공적인 마을 기업들이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농민학교가 있어서 거기에 나왔던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자리가 잡았기 때문에 홍성이 그게 된 거지, 결국은 청년들을 키워내는 뭔가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이제 고민하고 있고, 예, 최종적으로는 그 농촌 문제를 그런 식으로 저는 다가가려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순대가 아주. 또 흥분했습니다. 네, 저도 뭐 정답은 없어요. 모든 게 네. 그 농민뿐 아니라 네. 사실은 뭐 나라를 봐서도 그렇고 뭐 교회를 봐서도 그렇고 어떤 기관이든지 그 자라나는 재모 키우는 건 정답이 정답.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렵다는 건데, 네. 이제 홍성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의 유일하면서도 아주 독특한 그런 이제 맞아요. 농촌을 아주 그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농촌에서 자기가 이제 있겠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물려받은 그런 아이들이 왔기 때문에 그게 된 거지. 그게 사실은 하루 이틀 사이에 된 건 아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농사 짓는 것도 보고 나름대로 이제 흙의 가치에 대한 걸 피부로 느끼고 그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자연과 호흡하면서 이제 된 것들인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그런 젊은이의 어떤 장점을 살려서 기존의 어떤 농촌의 공동체 속에서 뭐 유통이라든지 그런 걸 한다. 그럼 그걸 해낼 수 있겠느냐? 제가 특별한 그러니까요. 경험이 하나가 있어요. 걔네가 네. 소수는 돼요. 소수 네. 이제 그 중에 되는데 이제 그 친구들은 그걸 지속하려면은 그런 유통을 하면서 자기에게 또 뭐가 와야 돼. 자기가 어떤 수익 구조를 그렇죠. 창출해 내가야 예. 되고, 그게 안 따르면은 할 수가 없는 일종의 기업가 정신이지. 네. 예? 예. 그런 걸로 이제 접근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되게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제 삶이 제 일을 하면서 제 돈을 버는 걸 갖다가 자비량으로 그 일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서 저도 참 심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저보다 더 심하게 살아요. 저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공주의 공생공소의 유영글 이사라는 친구는 한양대 포항공대를 나와가지고 LG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농촌에 들어서 지금 무월급으로 로컬 푸드를 한다고 하고 꾸러미 사업을 하면서 4개월 동안 월급을 안 받으면서 거기도 지금 일을 돕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만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며칠 전에 이제 헬로 네이처라는 친구들이
서울대 포항공대 애들이 4명인가가 모여가지고 연봉 5천만 원 받던 걸 포기하고 모여서 농산물 판매해주는 일을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은근히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제가 아끼는 동생 중에 하나는 호주도 갔다 오고 요리도 하는 친구인데 제주도 내려가지고 지금 거기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어르신들하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젊은 친구들이 정의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몸으로 실천을 하러 들어가는 친구들이 첫 번째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지 않고, 두 번째로는 제가 호주를 4개월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참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호주는 백패커라고 해서 게스트하우스가 백패커로 이제 그걸 돌리는데, 제가 한 달 만에 돈을 거의 다 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번다버그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관광 비자로 거기 게스트하우스에서 가면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소문을 듣고 갔더니 일자리를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일손이 딸리니까. 그래서 농촌에, 그러니까 농장에서 차를 보내줘요. 아니다. 거기 숙소에서 차를 운행을 해서 농장마다 태워다 주고 이 친구들이 이제 여기서 머무는 그거를 게스트하우스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만 하는 게 아니라 젊은 친구들한테 일자리를 여행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여기 와서 지내서 일을 하고 돈을 모아서 다시 여행을 가는 개념인 거예요.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냐? 밤마다 젊은 친구들하고 술자리 벌리고 그 친구랑 대화하고 노는 게 너무나 즐거웠거든요. 근데 지금 제주도의 게스트하우스가 그렇게 인기래요. 하루당 2만 원에서 더블 침대로 들어와서 그 친구들이 거기서 지내고 그러고 이동해 가면서 지내는데,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 친구들을 게스트하우스라는 걸 지어놓고 불러들여가지고 하루에 2만 원씩 지내는데, 너 이제 돈 좀 필요하면 내가 일거리 일주일짜리 이렇게 소개해주겠다, 3일짜리 소개해주겠다. 그러면 그 친구들 그러면 그냥 한 3일 좀 여기서 지내면서 공기도 좋고 그러니까 지내볼게요. 이제 그런 식으로 엮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좋은 말 해주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애들이 와 이거 멋있는데요, 이렇게 사는 거? 그러면 그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장기 투숙을 하게 되고, 장기 투숙을 하다가 보면 엮여나가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이제 가능성이 많이 네,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돈 내고 머물다가 지나가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 꼴통 같은 놈들이 저같이 꼴통 같은 놈들이 최혁봉 목사님 되게 멋있네요. 좀 여기서 좀 지내면서 좀 뭔가를 더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뭐 10명 중에 1명? 아니 100명 중에 1명만 나오면 되잖아요. 100명 중에 1명만 나오면은 대성공이죠. 그죠? 그럼. 근데 저는 제가 또 젊고 제가 또 그렇게 살아왔고 그 친구들을 보면서 되게 도전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스트하우스를 하면서 제가 이제 만약 보령에 한다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시골집이 식당인데 식당 그게 있는데 그걸 갖다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그 친구들이 왔다가 중간 지역에는 또 일손 딸려서 또 힘들어하잖아요. 그럼 그걸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친구들이 저랑 또 그 친구들이 좋아하는 건 밤에 술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이제 합석을 하는 거죠. 은근슬쩍 같이 막 대화를 하면서 불을 붙이는 거지. 또 제가 그게 주특기거든요. 불 붙이는 게. 그러면서 게스트하우스는 좋은 아이디어네. 그렇죠. 저도 이거 아이디어 딱 찾아내고 이거를 좀 모델화 해가지고 전국에 좀 전파를 하려고. 못 들었어. 무슨 게스트야? 이제